썰의 옷을 2편. 썰이의 오싹툰 귤 어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집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10살, 11살쯤이었고 집 분위기가 이상하게 오싹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 방 침대 아래쪽엔 장난감 정리 상자가 있었는데 자기 전에 저는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다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불을 다 끄고 자려고 하는데 침대 밑에서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처음엔 집에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만 들어보니 그 소리랑은 조금 달랐어요. 무서워서 불을 바로 켜고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엄마께서 저를 재워주시러 같이 방에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그때는 또 아무 소리가 안 났습니다. 제가 잠이 들 무렵 엄마께서 나가셨고 얼마 안 가 또 저는 다시 불을 켜고 방 밖에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용기를 내서 침대 밑을 확인했어요. 침대 밑엔 자기 전 정리함 제일 밑에 집어넣은 미미 인형이 제 쪽을 응시한 채 나동거려져 있었어요. 어렸던 저는 미미가 외로운 걸 알고 울면서 내가 더 예뻐해줄게 미미야 하며 머리도 비켜주고 예뻐해줬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소름이 쫙 돋네요. 나는 사연입니다. 오늘은 엄마랑 자야지. 서들서들. 띵. 썰이의 오싹툰 여고생의 실화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겨울이 되면서 부쩍 식욕이 늘어서는 정말 하루에도 5끼는 기본으로 먹은 것 같아요. 마치 배에 거지가 들은 것처럼 말이에요. 아침, 점심, 간식, 저녁, 야식까지 술수까지 거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계속 이렇게 배가 고플까? 뭐에 홀린 듯이 음식을 먹는 저를 보고 주변에서 무섭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한 달쯤 됐을까요? 자다가 배가 고파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44분. 왠지 오싹하더군요. 방 안의 공기도 찼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지 다시 잠도 안 오고 몸을 일으켜 냉장고를 뚜벅뚜벅 걸었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정말. 그때 거실에 있던 거울 속의 저와 마주쳤는데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내가 고픈데도 불룩하게 나와있는 제 배를! 오싹.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첫째입니다. 동생은 2명 있는데 둘째는 저보다 1살, 셋째는 저보다 4살 어려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네가 누나니까 양보해라, 언니가 동생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동생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나가시면 해주는 것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다 저였어요. 저도 치킨다리 좋아하는데 다리는 매일 동생 2명이 먹었고 엄마가 손을 잡고 갈 때도 언제나 엄마 양옆은 동생들이 손을 잡고 저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놀이기구나 버스를 탈 때도 엄마 아빠 옆은 동생들이 앉아서 저는 언제나 혼자 앉았고요. 저는 20살이 되고부터 알바를 하며 제 용돈벌이는 했는데 제 동생들은 아가들이라고 하시며 둘 다 20살이 넘은 지금까지 돈이라고는 한 푼도 벌어없네요. 그러면서 동생들 용돈은 또 저보고 주라고 하시고 동생들이 철이 없기도 하지만 부모님께 서운한 게 너무 많아요. 책임과 양보, 배려를 저에게 너무 강요하십니다. 제가 첫째이고 싶어서 첫째인 것도 아닌데 저도 동생들처럼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어요. 고민이긴 하지만 한탄만 한 것 같네요. 저 같은 첫째들 많을 거예요. 같이 힘냅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소리도 첫째예요. 제 모자님 토닥토닥.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 동기 중에 진짜 밉상인 애가 있어요. 얼마 전 동기들끼리 여럿이서 가평에 여행을 갔는데 장볼 때부터 밉상. 자기 요즘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온 것 같다고 짐을 저희한테 다 들게 하더군요. 아프다니까 저희가 다 들긴 했는데 손목 아프다. 저녁에 펜션 앞에서 남자들이랑 배드민턴은 아주 잘만 칩디다. 도착해서도 저희는 짐 옮기느라 바쁜데 혼자 펜션 앞에서 셀카를 그냥. 물놀이 하러 가는데 자기는 피부 탄다고 펜션에 있겠다길래 알았다고 저희끼리 가서 놀았는데
친구 인스타를 보니까 아픈 컨셉으로 셀카를 찍어놓고 가평 왔는데 물놀이를 못해. 너희라도 재밌게 놀고 와. 왜 무슨 일이야? 아파? 그냥 조금? 헐, 아픈 애만 두고 네 친구들은 물놀이를 갔어? 저희가 아주 나쁜 년이 된 것 같더군요. 밤에 고기를 구울 때도 내가 구우면 다 타서 안 굽는 게 나아 해서 저희끼리 번갈아 가며 구웠는데 다 구워지는 족족 지만 쏙쏙 골라먹고 집에 부르니까 정리도 안 하고 나 좀 피곤하다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아, 쟤 누가 데려오겠냐. 이제 같이 안 다니면 되는 건데 그따구로 살지 말라고 해주고 싶어서 사연 보냈습니다. 얄미움의 끝! 짜잔! 메롱메롱 메 운명으로 시작한 사연입니다. 저는 모 청소년 수련원 조가출입니다. 어느 여고에서 수련 활동을 왔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수련원은 화장실이 방에 없고 복도 끝에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밤에 무서우니까 같이 모여서 화장실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왕따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학생은 혼자 화장실을 갔나 봅니다. 그 학생이 들어가고 몇 분 뒤 5m도 되지 않은 곳에 교관 숙소가 있어서 교관들이 바로 뛰어갔고 그 중에 여자들이 들어가서 여학생을 살펴보니 몸을 쭈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더랍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니?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는데 천장은 오래돼서 그런지 구멍이 크게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하고 계속 천장을 가리키기만 하길래 일단 데리고 나와서 진정시키고 상황 설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저 천장에 왜 남자가 얼굴만 거꾸로 내놓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난리가 나서 학교 선생님들, 수련원 관계자, 경찰이 다 와서 천장이랑 주변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천장 사이는 높이도 너무 낮고 사람이 빠르게 다닐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학생이 그 당시 본대로 설명해서 몽타주를 그렸는데 검게 그을린 피부,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려진 몽타주를 보고 원장님이 놀라시는 겁니다. 다음날 회의 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분명 귀신일 거야. 예전 수련원으로 인계받을 당시에 배성공사를 하는데 인부 한 명이 손을 잘못 건드려서 직사를 했는데 그 장소가 화장실이야. 띵거. 너무 힘들어요. 여친은 요즘 감기를 쳤다고 생각하는지 며칠 전에 택시 타고 가다가 끼고 감기 끼어버렸어. 창피해. 에? 하는데 너무 귀엽긴 한데 음식 불쓰레기 냄새가 나. 누구누구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날은 누나랑 엄마가 싸우셔서 집안 분위기가 싸한 날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께서 퇴근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도 현관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이놈의 집안은 식구가 몇인데 아무도 안 나와? 네, 키우는 강아지가 쪼르르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놈은 좋다고 거리를 흔드네. 너밖에 없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데 꼬리가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럼 고추라도 흔들어 자식아. 고추라도 흔들어 자식아. 자식아. 누나랑 엄마도 그 말 듣고 빵 터졌네요. 메시지로 박광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버지랑 저는 어색한 사이입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께서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신데 저도 아버지를 닮아 많이 무뚝뚝합니다. 하루는 주말이라 집에서 소파에 앉아 음악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께서 옆에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god의 어머님께가 흘러나왔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힐끔 아버지를 쳐다봤는데 노래 때문에 기분이 그렇고 아버지의 흰머리를 보니 많이 늙으셨구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 먹먹해졌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저한테 한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울컥하면서
통해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한마디 하셨는데 그때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거 말고 리모컨. 네. 여전히 살짝 어색한 상태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연입니다. 누구누구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수박을 사서 반으로 갈랐는데 씨가 특이하게 한쪽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예요. 오? 신기해서 아빠에게 달려가며 외쳤어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이 씨발아! 뭐? 이 씨발아! 뭐? 씨발아! 누구누구님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누나 결혼식 때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워싱턴을 만들까? 하하. 보니 여고딩 2명이 서 있더라고요. 고딩들은 건말 잘했어요. 저희가 또 많이 산 것 같은데 먼저 계산할게요. 네, 오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안 돼요 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고딩들이 막 짜증을 내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이씨 짜증나 안 그래도 늦었는데 씨. 듣다 보니 저도 짜증나서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건들 별로 안 샀으면서 좀 양보해 주시죠. 그건 많이 그렇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현대로 걸어가시더니 사탕이고 껌이고 장바구니에 막 쓸어다 보시는 거예요. 아빠는 호통을 치며 에? 이거 보이냐? 우리가 더 많이 났으니까 너희들은 뒤에서 꼭 계산하는 거 구경이나 하렴. 에? 이러시는 거 요고딩들은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계산 다 하고 나니까 97,000원입니다. 아빠는 그날 집에서 엄마에게 엄청 혼났습니다. 나는 사연입니다. 아버지 멋있으셔! 썰이 영상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칭찬을 받는 줄 알았어요. 글을 잘 써서 상장을 받아도 운전대에서 큰 박수를 받아도 운동에 달리기에서 1등을 해도 아버지는 칭찬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오기가 생겨서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림을 그렸고 이름만 들어도 아 그대야 그 미대 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저 합격했어요. 그래. 그게 끝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러셨듯 관심 없다는 듯한 그런 말도. 그 이후 저는 아버지의 칭찬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도 줄어들고 사이도 점점 멀어질 때쯤 혼자 TV를 보다가 TV 앞에 아버지 지갑이 보이길래 아빠 지갑 두고 나가셨나 보네? 어휴 왜 이렇게 낡았대? 하고 지갑을 열어봤는데 꼬질꼬질해진 아버지 지갑 안에는 제가 막 그림을 시작할 초등학생 때 낙서처럼